네, 반갑습니다. 예, 그 제가 이 백왕순 우리 이 대표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선배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사실은 지금 같은 시간에 국회에서 저희 나라살림연구소 주최로 서울시 시정평가 토론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바라보면서 서울시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시정평가해서 이걸 그대로 쭉 내후년까지 진행하겠다 뭐 그런 포부를 밝혀서 저희 연구소가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겹쳤기 때문에 먼저 한 약속이 먼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 성남시 의회는 제가 무슨 입법고문인가로 돼 있습니다. 무보수 입법고문 제가 주축식도 재작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했나 보네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경기 성남 시정평가는 우리 의원님께서 더 잘 하실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저는 이제 예산 재정 분야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안에 지금 이 PPT가 70장입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3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 몇 가지 꼭 드릴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할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지방에서 특히 뭐 정적인 상황에 다 문제가 많지만 지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세수 부족입니다. 요새 얘기하는 세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려고 했던 돈보다 적게 거친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수 부족인데 지금 이번에 사태는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작년보다 덜 거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금이 덜 거친 것은 80년 12.12 사태 그때 막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그때 말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년도보다 세금이 덜 거치는 것은. 조금이라도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반에도 이제 30조 세수 부족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보고서들 내놨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30명 정도 저희 상근자 20명과 기타 10명 30명 정도가 계속 매달려서 기재부와 논쟁을 벌이면서 예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야가 워낙 특수한 건 아닌데 대부분 관심들이 없으셔서 저희 연구소는 언론 검색을 해야 나오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지금 이 재정 압박이 성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가 비록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 지금 기초에는 2군데밖에 없는데 성남과 화성인데요. 제 예상으로는 내년도에는 불교부 단체에서 벗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세도 안 거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세입 예산은 늘리고 세출 예산은 줄이는 큰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말씀들이 많지만 여하튼 지방이 부족하고 그 지방이 부족한 부분을 중앙이 채워줘야 되는데 중앙이 오히려 이제 부담을 떠넘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 같은 걸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지금 지방 재정에는 현 정부가 그나마 좀 잘했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보조 사업을 줄이는 것을 가장 큰 정책으로 펴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직접 준 단체들한테 주는 것을 지방 보조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원래는 시민단체에 간 돈이라고 생각해서 카르텔을 혁파하자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시민단체 가는 돈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이제 원래 지방에서 좋은 의미든 또 부정적인 의미든 간에 여러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돈들이 대부분이었고 불똥이 지금 오히려 관변단체까지 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방보조사업 때문에 지자체가 페널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고 저희 연구소도 6개 지자체에 이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공시설물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공공시설 운영관리비가 증가를 해서 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들에 따라서 이게 별로 수수방관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성남시같이 돈이 많은 곳들은 많다고 생각하는 곳들은 그런 거에 아무래도 조금 게으르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성남 화성이 불교부 단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성시는 그래도 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새로운 시장이 이제 부탁을 해서 지금 얼마나 앞으로 돈이 들어갈 건가 하는 걸 저희 연구소한테 부탁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줬고 그거에 따라서
신축하는 공공시설물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잘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결산서를 보면 지금 의견서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의회에서 이제 결산 검사를 이제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의회에서 결산 검사 하실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라든가 순세잉여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최소한 5명에서 10명 가까운 결산검사위원들이 노력하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건 반복되는 얘기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공유재산 문제라든가 판교 택지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뒤에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2년도에 결산을 하고 저희 결산검사에서 이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라는 그런 의견을 이제 냈으나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없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다. 지금 보시면 개선 및 공고사항이 있고 조치 결과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최소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쪽도 앞으로 처분 예상에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물론 일부는 나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여튼 개선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나쁜 일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일은 갑자기 등장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나쁜 일을 찾고 있는데 과거의 나쁜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만 기억을 하더라도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새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쪽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산서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성남이 91만입니다. 뒤쪽에 제가 아주 상세한 표를 뒤에 첨부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성남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0년 동안 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100만 성남시가 되기 위해서 포럼 이름 이렇게 지으셨는데요. 지금 100만은 그렇고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근데 이 문제가 성남이 먼저 감소하긴 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난달, 그러니까 지금 10월이죠. 아니 10월이고 7월 기준으로 통계 7월이니까 7월 기준으로 서울시가 936만입니다. 불과 10년 전 2014년에 서울시가 1,004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만 가까운 숫자가 10년 동안 줄어든 건데요. 제가 추세를 보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서울시가 900만이 무너진다는 거고, 경기도만 올해 7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별로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경기도도 지금 정점에 달했고 파주나 남양주나 양주시 같은 몇 군데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들을 제외하고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남시도 그런 거의 일환이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서울 노원구가 2001년도에 69만을 찍었는데 지금 49만이에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도 지금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게 현상이고, 오래된 도시일수록, 그러니까 도시개발이 먼저 진행된 곳일수록 그 가구 수도 줄지만 가구 수보다 가구 원수가 줄어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나가고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서울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는 일반에게 특별에게 그 기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예산 제정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세금의 종류와 회계의 종류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을수록 칸막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더 힘들어지고 부서의 전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이 안에 지금 뭘 줄여야 될지에 대한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지만 그냥 많다, 줄여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정부도 이거를 특별회계나 기금을 최소한 5년에 한 번은 평가해서 줄여라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의회 힘이 세다면 이거를 줄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의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약한 의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지방세가 지금 성남시가 전년 대비 89%입니다. 그래서 89%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많이 줄어든 거고요. 지방교부세는 이게 종부세에서 오는 돈이라 이것도 역시 줄었습니다. 조정교부금 경기도에서 오는 돈도 81로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래서 재정이 물론 작년에 세수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도 줄고 작년에도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오는 돈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줄었는가? 제가 볼 때는 성남시가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는 불리한 몇 가지 여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어디다 썼는가? 이렇게 보면 뭐 그냥 이거는 이 전년도 표만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질서 안전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69%로 전년도보다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국토 및 지역개발 이게 이제 지금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공원 쪽인데 이쪽도 8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정 성남시 시정은 주로 공공질서 안전이나 그리고 보건은 뭐 코로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토 및 지역개발에 관심이 줄고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은 문화관광하고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교통 및 물류에 이제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및 물류는 운수업체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가보전금이나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세출은 성남시가 유사 단체보다 당연히 많죠. 401만 원. 주민 1인당 예산이 401만 원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성남이고 유사시가 다른 곳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남시는 다른 곳보다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도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58%고요. 자주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쳐도 65로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것은 100% 거짓말은 없지만 다른 곳들이 들으면 그냥 억울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핵심인데요. 보시면 성남시가 4조 8천억이 작년에 들어왔는데 3조 7천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1조 1천억이 남은 거죠. 저게 이제 잉여금입니다. 남은 돈이 잉여금이 1조 1천억인데 그 중에 2월금 쓰기로 했는데 못 쓰고 넘긴 돈은 4,200억인데 순세계 잉여금 빨간색 칠한 6,4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성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넘긴 돈이 6,400억이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또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이 두 번째 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곳에 1,340억을 조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본 예산의 잉여금을 순세계 잉여금을 기금으로 넘긴 거예요. 그렇다면 1,400억을 합치면 7,800억 거의 8천억 정도 되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남시는 3조 7천억을 썼는데 20%가 넘는 돈이 순세계 잉여금이다 하는 겁니다. 2월금은 또 2월금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편성조차 하지 못했거나 안 했거나 이것은 이제 뭐 또 케이스별로 봐야 되지만 편성을 저는 못했으면 무능이고 안 했으면 이제 굉장히 의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성남시가 좀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따가도 뒤에 또 표가 나오는데요. 경기도의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지자체 평균이 10%예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지금 성남시보다 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두 개의 시가 있는데 파주시와 이천시가 있는데 이천시가 35%나 남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통계 밖의 숫자들 때문에 10으로 올라간 거지 실제로는 한 6, 7밖에 안 되는데 성남시 20이니까 경기도 안에서 순위는 3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등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다. 돈이 많이 남았고 편성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핵심이고요. 5년간도 보면 뭐 약간 줄어든 걸로 되어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전 시장님이 민주당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복적인 문제라 이게 이제 어느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도 집행부의
특히 이제 관료 체제, 공무원들 시스템 속에서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혁신하시려면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 공무원 시스템의 문제도 같이 접근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기도의 모 시장님한테 제가 브리핑하러 갔는데 그 시장님이 그 공무원 정년퇴직한 출신의 시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에 얼마나 돈이 남아있는지를 전혀 모르더라. 이게 예산 쪽 부서가 그래서 근무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6천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000억밖에 안 남았다고 예산팀장한테 보고받아서 그 한 5명밖에 안 앉아 있었는데 그 갑자기 1,000억밖에 없다면서 욕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노에 찬 표정. 근데 그래서 1,000억밖에 추경이 편성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래서 2달 후에 바뀌었습니다. 예산팀장이. 아무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특별한 건 보조금 반납금이 365억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조금 사업을 받았는데 사업이 다 끝났는데 정산해서 반납하는 돈이에요. 매우 아까운 돈이죠. 뭐 이것도 좀 할 얘기 많지만 이런 일도 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를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그 기금이 올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금이 올해 1조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1조죠? 10조는 아니고 10조인가요? 10조네. 그렇죠? 자, 1,000원이 죄송합니다. 그 1,000원이니까 1조입니다. 1조인데 이자 수입이 얼마입니까? 이자 수입이 110억입니다. 1조에 111억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자율이 1% 좀 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고채 금리가 3.50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중금리가 한때 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 이자를 1%가 아니라 6%라면 600억이 돼야 되는 거죠. 600억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인데요. 금고와 지자체 간에 귀차니즘인지 혹은 부패인지 알 수 없는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제가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저 변동금리로 해서 지금 요번에 4.8%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적금 형태로 들어있는 거고요. 적금 형태로 안 들어있는 것도 그렇게 받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기금만 1조인데 아까 지금 일반회계 수색잉여금이나 이월금 이런 거에 남은 돈 평잔을 생각해 보면 1년에 평균 성남시의 경우에는 최소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를 항상 통장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평잔의 예를 2조에 대해서 그 이자율 6%면 1,200억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주말에도 그 행안위 국회의원들 주말 제주도 워크숍이 있었는데 제가 1박 2일 동안 국회의원들 같이 있으면서 계속 제가 20, 30번 얘기한 게 뭐냐면 금고 이 금리를 공개해야 된다. 중앙정부는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이 어디 가서 얼마가 되고 어느 데 어디서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고 다 저 일반 국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는 금고에서 얼마를 계약했고 얼마를 받고 있다를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지금 지자체에서 한 10수조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길 건데 그 금고들은 그걸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 금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행들이 싸움을 하는지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협력사업비라고 몇 푼 아주 푼돈 던져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보여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자 수입. 참고로 중앙정부는 우리 저기 성남시 의원님들 해외 연수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작년이나 올해 그 혹시 마일리지 반납하셨나요? 시 본청에서 마일리지 반납하는 소리 안 했어요? 안 들으셨죠? 그 얘기는 곧 마일리지는 개인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이 의원님들보다 한 수십 배 더 많이 공무원들이 또 해외 출장 갈 텐데 그 출장 갔을 때 비행기표를 세금으로 끊었잖아요. 그 비행기표 세금을 끄는 것에 대한 마일리지를 중앙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박재환 기재부 장관이 한 거의 1년 내내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해가지고 공무원들 반발해도 해가지고 그걸 받아냈어요. 그 중앙정부는 예를 들어 10,000명이 출장을 가면 다시 1,000명을 또 그 마일리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출장을. 그래서 회계 지침에서 그걸 넣어놨는데 지금 지자체는 안 들어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그것도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OK 캐시백이나 해피포인트 같은 추가 마일리지까지 받아가지고 그거를 1년에 500억씩 그 복지기관에 빵과 이런 먹을 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귀차니즘인지 부패인지 알 수 없으나 저는 회계 담당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비밀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성남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표가 왜 돈이 이렇게 남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제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원래 당초에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당초에. 그러면 올해에 3조 5천억을 지금 성남시가 편성했는데 작년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돈은 노란색 4조 8천억이에요. 편성을 안 한 거죠, 올해. 저 돈을. 그러면 이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돈이 남긴 했는데요. 다 추경 편성할 때까지 합니다. 작년 최종 추경이 4조 3천억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가 순세계 잉여금이에요. 아예 편성조차 안 했으니까. 그런데 편성한 걸 다 못 쓰잖아요. 초록색이 실제로 쓴 돈입니다. 초록색과 노란색 사이가 전체 잉여금이고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이게 어느 한 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 해서 지금 올해 편성한 3조 5천억이 1, 2, 3, 4, 5년 전 들어온 돈보다 적은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의회 예산 심의권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또 재정 조기 집행이라고 해서 중앙정부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추경 때 편성하면 아무래도 의회가 반대하지 못하니까 하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뭐 제가 한 20가지 이상의 이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의회하고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하고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공무원들 중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혁신을 하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됐죠. 예를 들면 이거 비하인드인데 뭐가 있냐면 아까 2월금이 한 4천억 넘게 있잖아요. 그중에 계속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비율을 예를 들면 5년 동안 1,000억을 쓴다 그러면 안 쓸 건데도 자꾸 예산을 편성해 놉니다. 왜 하냐고 했더니 이유를 여러 가지 되는데 그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업체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업체가 1,000억짜리 우리 예산을 땄는데 예산안에 우리 사업이 올려져 있으면 은행권에서 그 사실상 현금담보대출의 효과로 이자를 낮게 받는 그런 특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배려와 비리는 동의어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배려하는가? 그 지자체 누구한테만 좋은 일인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그래프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뭐 이 사고 명시 계속 이렇게 넘어가는 시간이 이제 벌써 많이 지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지금 저 성남시가 비록 불교부 단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 운영을 잘했니 못했니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페널티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그나마 조금 그 세출 측면에서 59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입 관련해서는 자체 노력에서는 이제 6억 정도의 635억 정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다 돈을 주로 쓰는가? 많은 사람들이 복제기를 많이 하는데 저쪽에 있는 게 원래 쓰는 돈인데요. 중앙정부 보조금이 많잖아요. 보조금을 빼고 성남시 순수한 시비로만 쓰는 게 뭐냐 했을 때 복지는 16%밖에 안 되고요.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이제 16%고 교통이 15% 그리고 국토민적가 1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 출자 기간이 이렇게 쭉 좀 되어 있는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공사공단 경영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무래도 분양이 되니까 좀 좋은 편인데 상수도는 라 등급입니다. 가나다라 마에서라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보면 순이익이 100억의 이익을 받는데도 라 등급인 건 이렇게 성남시 같이 밀집 도시들은 상수도가 거의 모두 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흑자로 좋은 게 아니고 그 내면에 지금 더 많은 흑자를 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성남시의 사업들 중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3개년을 제가 모아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참조를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집행률이 뭐 굉장히 낮습니다. 뭐 집행률 20, 10, 54.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사업비에서 얼마가 남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편성은행도 남았다는 거예요. 22년도에 남고 23년도에 남고 그리고 현재 강의안을 보낸 지난주 기준으로 집행률이 얼마 안 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해놨습니다. 제가 강의가 이게 원래 3, 4시간짜리라는 거는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들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셔라 하는 걸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약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계약을 한번 살펴봤는데 공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곳은 공사는 주식회사 미린건설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나요? 이게 큰 도시로 가면 잘 몰라요. 군 지역으로 가면 업체가 얼마 안 되니까 다 아는데 좀 성남은 큰 도시니까 아마 처음 들으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보고요. 물품은 한국전산 S&P라고 하는 곳에 지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문제가 뭐냐면 특혜를 주기 때문에 첫째 특혜를 주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둘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같은 사업인데 쪼개니까 셋째 공무원들 일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수의계약 얼마나 하나 저희 조사를 했더니 1,000만 원 이상의 사업 계약 중에서 건수로 94%, 액수로 54%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맨날 하는 일이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등수에 관한 건데 이게 행안부가 유일하게 등수를 매기는 제도가 재정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17년 결산 기준으로 나등급이었던 성남이 지금 일단 22년 결산으로 다등급인데 이거는 이제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올해 10월 말 이번 달 말에 나옵니다. 근데 행안부가 무슨 일인지 자꾸 발표를 항상 늦게 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기다리지 않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아예 등수를 매겨서 10월 말에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결산서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국회에서 자료도 받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 시정이 지난 시정에 비해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실제로 제가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선거를 할 때 상대편 후보들이 등수가 나쁠 경우에 이걸 이제 저기 시흥시, 뭐 양주시, 뭐 목포 뭐 이런 데서 이제 저한테 항의 왜 그런 거를 발표해가지고 상대편 후보들이 플랜카드 걸고 선거 때 공격을 하느냐. 근데 뭐 제가 어떻게 아는 시장들이지만 조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건 당신 탓이고 저는 저의 일을 할 뿐인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성남시가 뭐가 부족하냐 했을 때 이 빨간색이 지금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지표들입니다. 관리 채무가 많다. 다른 데보다. 아마 BT에 민자 사업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수 오차가 높다. 다른 데보다. 그 세수 예측을 못해서 이게 이래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불용이 또 많다. 2배가 많습니다. 다른 곳이 6%인데 유형 평균이 이 성남시가 12%니까 돈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그 과다 편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세액 수입 체납액도 많고 지방세 체납도 많고 체납을 지금 잘 해결을 못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는 체납하면 뭐 돈이 없어 못 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그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무재산 체납은 10%가 되지 않고요. 평균 50% 이상이 고질적 체납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법 집행을 엄격해야 된다는 주장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본 대비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들이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뭐 뒤에 나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경기도에서 제가 이제 그냥 이것만 2장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지난 10년간 성남시가 5.7% 인구가 줄고 평균 1년에 0.7%가 줄었어요. 경기도 전체는 1%가 증가했는데 그래서 인구 문제에서 성남시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인 곳도 있고 플러스인 곳인데 아무래도 경기도는 플러스가 더 많죠.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연평균 3.7이 증가한 김포죠. 5.4가 증가한 화성 그리고 2.6이 증가한 광주 3.7이 증가한 양주 이게 1년 평균입니다. 10년이면 37이겠죠. 그리고 7.9가 증가한 하남 뭐 이 정도가 지금 크게 증가했고 감소를 많이 하는 곳은
성남보다 많이 감소한 곳은 2%가 감소한 광명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감소는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명은 좀 요즘 심각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액으로 보면 경기도가 평균 7.6%가 매년 예산이 증가했는데 성남은 4.6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떨어지는 거죠, 평균에. 그래서 뭔가 이 예산이 증가를 적게 한다는 건 뭐 들어오는 돈이 뻔하죠. 지방세, 세외 수입이야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부금과 조정교부금, 경기도에서 오는 돈인데 둘 다 줄었거나 아주 줄었다기보다 덜 늘었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거의 그 성남보다 적게 증가한 곳은 없는 거 아닌가요? 저기 군포가 좀 비슷하고 없습니다. 지금 하나 더 있네. 이거 가평과 그 군포는 비슷하고 빼놓고는 성남시가 시에서는 그 예산 증가율이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나머지는 뭐 얘기 기니까 넘어가고요. 이 순생의 이용 같은 경우에 지금 성남시 순생의 이용 같은 경우에 아까 지금 14.5%가 지금 아까 남아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파주 그리고 이천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지금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하튼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건 정치 논리와 행정 논리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혹은 가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안 해주느냐만 될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논리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좋은 일을 가지고 성남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많은 작은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야만 된다 하는 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론 형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성공적인데요.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한 15년 전, 20년 전 그때는 장애인 단체에서 보통 한 1년에 한두 주일은 저희 연구소에 가서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노하우를 축적을 한 다음에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계십니다. 공공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성남시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한 가지만 이유를 얘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예산 측면에서 지속 반복입니다. 한 번에 크게 뭘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은 예산안이 나온 다음에서야 막 이제 싸움이 시작되시고 주장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1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 잊으시고 다른 급한 일 하시다가 결국은 또 다 끝난 다음 예산안서가 나오면 다 끝난 거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좀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부족하시면 가끔씩 저희가 뭐 법과 제도라든가 뭐 이런 전례 이런 것들은 저희 업이 그러하니 저희 연구소가 언제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이 사회조사라는 보고서를 꼭 보시면 성남시 주민들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나오는 이 자료입니다. 이 성남시 사회조사만 보시면 저기 통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 성남시는 1,500가구를 대면 면접으로 조사합니다. 굉장히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넘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문화여가 하다못해 고독한 그 정도까지도 읍면동별로 세대별로 다 조사합니다. 네, 마치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백만 성남 포럼이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중요한 일 그리고 의회에서도 좀 중요한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